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한번 중국산 그 절임 김치 이뭐 뉴스에 지금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거 이 모습 보고 중국산을 과연 사람들이 들어서 못 먹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산 김치 관련주 한 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뭐 대상 이게 종갓저 그 배추가 그렇죠? 이게 예. 그 김치 관련주에는 뭐 얘가 1등으로 떠오르죠. 예, 예. 대상은 아시겠지만 조미료랑 식품 첨가물 뭐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대상에서 그 아시겠지만은 배추 만들고 있는 종갓집 배추인가요? 그쪽에 사죠. 그쪽에서. 음, 그래서 얘를 한번 봐볼게. 주가 흐름이 어떤가.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영향을 미칠지 한번 그 차트랑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대상을 한번 봐볼까요? 자, 보시면 월봉의 흐름을 먼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가격대를 보게 되면 여기 넥자를 만드는 2850원 보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지와 저항 위쪽에선 저항이 있는지 아래는 지지가 있는지 아니면 저런 내용들의 기사가 터질 게 준비가 돼 있어서 임기에서 저런 게 나오는 건지 뭐 한번 그냥 봐보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라든지 그런 거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뜻인데 가볍게 하나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어쨌든 얘는 여기를 가격대 보면 2만 1,000원대를 25,150원인데 2만 1,000원대를 기술적으로 봐도 이렇게 지지 저항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흐름을 고가가 낮아지던 흐름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즉 올려놓고 지지도 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2014년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대상이라는 그 회사가 계속 밀리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 빠졌던 자리죠. 13,150원까지 갔다가 한 7, 8년 만에 이렇게 변곡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죠. 일단은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럼 과연 저런 게 그 김치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음, 그 중국 애들 그 절임 빛이 경악하는 그 포크레인을 막 올리고 사람 들어가서 막 보고 뭐 그런 거하고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따져보면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대상을 지금 보면서 이렇게 기준도 만들어져 있고 우상향으로 뭔가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황 대표가 얘기하는 건 정답이 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 봐보자는 거죠. 이런 거는 다시 반등을 뭐 주가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국내산 김치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가장 그 김치 관련 회사인데 이게 가장 과연 그런 것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냐고 물을 때는 퀘스천이긴 하죠. 혹시 뭐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 3만 원대 이렇게 뚜렷하게 저항대를 만들어놔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관점을 볼 때 내재적 가치,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이런 이슈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그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지금 이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제시하는 것은 그런 소식도 중요하고 결합시켜서 봤을 때는 어떤가 이런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를 보니까 여기 지지점 즉 2만 1,000원대가 뚜렷하고 그 다음에 3만 원대의 저항대가 뚜렷하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얘가 3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뭔가 성장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누군가가 흐름을 바꿔주겠죠. 여기서 지금 변곡을 만들어 줬듯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 줬듯이. 그래서 이 흐름을 랠리를 이어갈 것인가, 성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기지 못하고 떨어질까.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신규를 노림판다 그러면 2만 1,000원대는 기준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일단 얘는 그죠? 2만 1,000원을 깨지면 좀 곤란해진다. 그러면 여기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별로 좋진 않겠죠. 이게 이제 저항으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올랐다가 2만 1,000원 최소한의 여기를 지켜주면서 나간다면 대상을 위로 갈 가능성은 있지 않겠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 소식하고 연결시킨다. 뉴스하고 연결시킨다. 글쎄요. 예. 아무튼 만약에 제가 대상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를 한다 그러면 2만 1,000 기준으로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주가 흐름이라는 것은 그냥 뭐 하나만 갖고 결정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그 차트 속에서 흐름을 중시하기니까 그렇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종목 추천하거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상으로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000원 그다음에 21,000원, 3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일단 그 뭐야 고점이 나란히 흐르면서 바꿔놨으니까 위로 갈 가능성은 높아졌다. 일단 긍정적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한번 볼게요. 잘 아시는 풀무원, 그죠? 풀무원. 풀무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풀무원. 풀무원은 다 아는 회사니까, 이 회사는, 그죠? 식품 제조업, 뭐, 그걸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겠죠? 풀무원 식품, 풀무원 푸드 앤 컬처, 풀무원 건강생활 등 굉장히 많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건 맞을 거야 아마. 뭐 우리 풀무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어쨌든 얘도 식품 제조에서 국내산에 대한 그 수요가 높다면은 저런 것 때문에 뉴스하고 맞물릴까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뭔가 대상하고 좀 비슷하죠. 이렇게 2015년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죠? 흐름을 작년에 코로나 때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반등을 시켜놓고 지금 현재 여기서 머무르잖아요. 그 모습을 다시 이 오른쪽에 있는 주봉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을 바꿔놓기 시작한 타임이 언제였는지 보면 여기였었던 것 같아요. 언제냐면은 작년 5월 중순 넘어갈 때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가 그때쯤 되겠죠? 월봉에서도 그렇고 주봉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약간 지지와 저항을 교차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지했죠? 여기서 지지했고 깼죠?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았죠?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고 또 저항을 받고 떨어졌어요. 근데 올라 또 저항을 받았죠? 근데 올라와서 이제 자꾸 지지를 하죠. 지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틀어놓고 지지하장을 저항했던 자리를 뚫어놓고 이제 지지를 바뀌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지우면 추선을 지으면은 여기 14,000원대 14,000원대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를 깨지게 되면 당연히 얘는 이게 여기서 거래됐던 얘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항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도 이렇게 저항으로. 그래서 여기는 14,000원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일봉으로 다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를 약간 14,000원 요 부분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갔다가 뭐예요? 주가 흐름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흐름이죠. 여기서부터 돌려서 본격적으로 돌아간다면 위쪽에 열린 공간은 당연히 흐름상 이렇게 줄을 쳐볼게요. 그러면 2만원대까지 열리죠. 자연스럽게. 근데 2만원대 추세 때 걸릴 수가 있고요. 뚫으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흐름상은 지금 여기 거래도 많이 동반이 되면서 여기를 굉장히 오랜 동안 끌고 있죠.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 터져주면서 이렇게 뭔가 발동을 해준다면 위쪽으로 틀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뒤를 보면 얼마? 14,000원대 초반대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죠? 여기 초반대는 지켜줘야 되는 거고 위쪽에서는 흐름상은 어떻다? 일단 16,000원까지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봤던 대상도 그렇고 풀먼도 모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슈가 터져갖고 바로 주가가 반응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볼게요. 파세코 한번 볼게요. 파세코. 자, 파세코를 보게 되면, 이제 건설회사랑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한샘이 있고요. 그죠? 코웨이 등 대기업, OEM이 ODM 방식을 통해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앞으로 전염병으로 계속될 생겨날 것이고, 그때마다 김치 관련주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럼 파세코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자면 한번 볼까요? 파세코를. 그래서 뭐 한번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제 처음 주식을 접하는 분들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막 그럴 거예요. 보시면 파세코는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 종합 가전 브랜드 회사예요. 근데 하여튼 주방 생활 가전 이런 건데 얘가 뭐 하냐면 김치 냉장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김치 냉장고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최근에 3월 9일 날 에어컨도 가전 이런 회사를 만드는 건데 이제 김치 냉장고 그쪽도 연관된 회사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쳐볼까요, 제가? 김치 냉장고.
김치냉장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네. 한번 쳤네요. 이렇게. 네. 자, 보시면, 파세코의 김치냉장고가 여러 개 있어요. 미니김치냉장고 가면 파세코,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조는 대상, 그 다음에 풀무원, 그 다음에 파세코가 김치 관련주로서 이렇게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걸 쳐본 건데요. 한번 볼게요. 파세코는 보시면 굉장히 강세를 펼칩니다. 그죠? 오늘도 지금 10% 이상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얘가 뭐 과연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파세코는 여기서부터 무엇인가 회사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세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었죠. 그죠? 그런데 흐름을 바꿔놓은 지점이 바로 작년 코로나 때 3월에 저점을 찍고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반등할 때 그거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이미 이 가격대에서부터는 얼마냐면 12,000원대부터는 이미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런 기사 때문에 느닷없이 뭐 냉장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파세코는 여기까지는 열리는 거죠. 공간이.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이. 그러면 밑에서 보게 되면 15,000원 보이잖아요. 여기는 깨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하정 여기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파동을 치면서 위로 갈 성질은 굉장히 커진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끊임없이 합니다. 흐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자리는 꼭지가 왜 열렸는지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위로도 틀잖아. 이렇게. 그죠?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고가 24,100원 이 공간을 한 번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황 대표님 지금 이 단기를 먹자고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거를 과감하게 뚫어져서 오버슈팅이 난다 그러면 뭐 해볼 만 하겠는데 이미 올 대로 온 주식을 지금 이걸 산다는 것, 어쩌면 밀릴 때 산다는 것도 좀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면 여기서 모은 애들이 이미 다 해먹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동의 초기 모습을 얘기하자고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중국산 김 절인 배추 때문에 뭐 기사되고 뭐 이것 때문에 반응이 될까요? 미리 선 반영돼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런 단순한 기사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런 기사가 나오면 또 반응이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물 경제랑 실물 그게 반응이 될 때 우리가 뭐죠? 기대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기대감에 대한 테마가 형성되면서 순간 움직이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예. 근데 이런 건 지금 보시면 그렇게 기사랑 관련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세 종목 다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파세코는 이미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이미 진행을 하는 초기 모습 때는 누가 여기서부터 핸들링 하면서 다루면서 여기 거래를 줄면서 이미 모아간 모습이 아닐까. 지금 보시면 거래가 많았잖아요. 이게. 이 거래가 많았다는 누구는 팔았다는 얘기고 누구는 그 집에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론이죠. 지금 보니까 누군가는 많이 받아서 지금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죠? 가지고.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쫓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더 먹겠다고. 전문적으로 이 지금 선이 부딪히고 있는 자리도 주봉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죠? 그럼 이게 뚫었을 때 오버슈팅 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솟구칠 수는 있죠. 우리 가속도 붙어갖고. 근데 그걸 기대하기에는 너무 비싸져 있는 거죠. 왜? 뒤를 보니까, 최소한의 뒤를 보니까 이렇게 추세 지지가 하나 있고요. 뒤를 보니까 이렇게 지지 하장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너무 멀죠. 가격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22,000원인데 17,000원 선. 이 정도까지 늘어지죠. 이렇게. 네. 그래서 앞을 보면 어디까지, 뒤를 보면 어디까지. 항상 그걸 보고 현재 주가 위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뭐냐 기준이 잡히게 되는 거죠. 요런 점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는 거지 뭐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지극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대상은 여기 지지하장인 여기가 중요하고요. 위쪽은 3만 원을 뚫는 게 중요한 거고 뚫리는 순간 이거는 고가까지 갈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죠? 신규 진입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얼마냐면 여기 21,000원대 기준이 잡히죠. 두 번째, 그 다음에 풀먼을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려왔던 자리를 바꾼 자리가 이 자리요. 그리고 여기는 지지하자로 연결돼 있죠. 이렇게. 이 자리는 얼마? 14,000원대라는 거죠. 이거 14,000원 초반대. 그러면 위쪽에서는 흐름상 이렇게 열리니까 흐름을 가게 되면 얘는 지지를 받고 가게 되면 1차적으로 추세가 내려온 이 자리. 그래서 약
한 2만 원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열리는 공간은 전고점이 되겠죠. 이렇게 열리겠죠. 자, 그래서 무엇인가 신규 진입을 노리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기준 있는 자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세코 볼게요. 파세코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봉에서 우상향의 트렌드의 저항값을 지금 부딪히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올라갈 자리를 굳이 논하자면 그냥 흐름만 봐도 열려있긴 한데 워낙 고공이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려고 들어가느니 이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세코나 이런 부분들은 저라면 저런 자리에서는 이게 주식이 아무리 여기서 간다 하더라도 뒤를 보니까 기준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면 잘못됐을 경우에 손절이 길어지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본다면 파스코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컬려 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자, 기준 있는 매매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 있는 거. 자, 김치에 관련돼서 대상하고, 그 다음에 풀무원, 그 다음에 파세코까지 봤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아 이게 지금 현재 시간에 반영이 즉각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걸 기회로 삼아서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식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한번 꾸준히 보시게 된다면 우상향 파동 채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되게 크다는 거죠. 항상 우상향 파동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지지대가 형성되죠. 그 지지대라고 하는 건 결국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응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치 관련주 대상 풀무원 파세콜 봤는데 여러분들 그냥 지극히 참고 사항으로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